작년 11월 3상 임상 중에 행단성 척수염 중증 이상 반응이 있어서 잠시 임상이 중단된 적이 있었고, 또 실제 3상에 들어가서는 실수로 반용량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었는데 그것이 정규 용량보다 방어 효과가 좋다. 정규 용량은 62%인데 반용량을 먼저 접종하고 했더니 예방 효능이 90%다. 합치면 평균 70%다.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전문가들한테는 의아하게 받아들여졌고, 또 세 번째는 접종 간격을 4주가 아니라 8주, 12주면은 간격을 넓히면 방어 효과가 또 올라간다. 이게 사실 임상이라는 게 한 번에 깔끔하게 뭐 3만 명, 4만 명을 가지고 백신군, 위약대조군 해서 연구 설계와 그 디자인에 따라 계획대로 쫙 진행돼야지 깔끔한 건데, 이 아스트라 백신은 이제 백신 임상 중에 실수로 항원량이 반이 들어갔다든지 접종 간격이 늘어나는 것이 효과적이라든지, 또 고령자의 참여자가 뭐 600여 명대다 보니까 대표성에 문제가 있어서 65세 이상 접종은 우리가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평가하기 어렵다 해서 잠시 또 접종을 보류했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태까지 이슈 중에서도 가장 그 문제가 되는 이슈가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발생입니다. 주로 정맥에서 혈전이 생기고 뭐 동맥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이 혈소판 감소, 혈소판이라는 거는 이제 출혈이 있을 때 지혈하는, 응고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의 발생 중증 부작용 사례들이 이슈가 최근에 유럽에서 뭐 독일이라든지 뭐 오스트리아, 또 뭐 덴마크 이런 데서 이슈가 됐고, 우리나라도 60대 여성, 2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어젯밤에 유럽의약품청에서 EMA에서 안전성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이제 3월 18일 날 지난달에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혈전 생성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혈전으로 인한 위험보다는 백신 접종으로 인한 코로나 예방, 중증 사망 감소 이득이 크기 때문에 접종을 권고한다. 그러나 드물지만 이 혈전 발생, 특히 이제 뇌정맥동 혈전, 이런 발생의 위험성이 이제 인과성이 배제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추후 더 그 접종하는 사람이나 접종을 당하는 사람이나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정도를 발표했는데, 어젯밤에는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예외적인 혈전 발생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의 매우 드문 부작용이다. 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것을 약품 설명서에 등재하기로, 기록하기로 했다. 그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 혈전 생성이라는 부작용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한 상황인 거죠. 따라서 이 안전성위원회는 의료인과 접종을 받는 사람은 접종 후 2주 이내에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의 매우 드문 발생 가능성을 숙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나라도 20대 여성이 추가적으로 혈전이 발생했죠. 그래서 3명이 우리나라에서 혈전, 처음에 60대 여성이 요양병원에서 사망했는데 부검에서 이제 혈전이 발견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 그 응급구조요원, 어제 20대 응급구조요원은 뇌정맥동 혈전증이었고, 어제 20대 여성은 하지 혈전과 이제 폐동맥 혈전이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3건의 사례가 있었던 거죠. 약 100만 명 접종해서 3건이니까 약 30만 도주 접종당 1건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제 이 EMA의 안전성위원회는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 발생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60세 이하 여성, 남성보단 여성에서 주로 발생하고 이 왜 발생하는지 발생의 위험 요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어쨌든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이제 그 혈관의 혈전, 주로 정맥의 혈전과 혈소판 감소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의료기관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 혈전은 주로 대내외 정맥동 혈전, CVST죠. 그 다음에 북부의 내장 정맥 혈전, 스플랑크닉 베인 스럼보시스의 혈전, 또 폐동맥과 같은 동맥에서 발생하며 혈소판 감소를 동반하고 또는 출혈을 동반하기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대내정맥동 혈전이나 내장 정맥 혈전, 또 폐동맥 혈전 이런 것들은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했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례를 보면 2021년 3월 20일까지 유드라 비질런스, 그러니까 유드라 비질런스는 유럽 식품의약청에서 이제 운영하는 유럽 연합 국가에서 이제 약품, 백신을 포함한 약품 사용 후에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감시 체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대내 정맥동 혈전은 62명, 그 다음에 내장 정맥 혈전은 24명, 전부 86명이죠. 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률이 21%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은 2,500만 명이 이 증상을 이제 자발적으로 보고된 사례라는 겁니다. 86명은. 그러니까 실제는 더 많았을 수도 있는데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 이제 보고가 돼서 이렇게 86명이 됐다는 것이고 2,500만 명 중에 86명이라는 것은 약 30만 명 정도의 한 명꼴로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사례 부작용이 이제 보고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100만 명 정도 접종에 3명이 보고가 됐으니까 이 발생률은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평가했을 때 전체적으로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백신의 이득은 부작용의 위험을 상회한다.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EMA에서 일괄적으로 권고를 하지는 않았고 각 나라별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캠페인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여부는 각 국가에서 팬데믹 상황과 그러니까 환자의 이제 발생 상황, 중증 사망자 발생 현황과 백신 가용성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백신이 여러 가지 백신이 대체 백신이 있으면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또 대체 백신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 유럽 연합은 27개 국가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비교적 잘 사는 국가와 동유럽의 이제 경제적 어려운 국가가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EMA에서는 각 국가가 개별적으로 코로나19 발생 상황과 백신의 그 보유 또 가용한 백신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 여부를 결정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소식을 보면은 벨기에에서는 56세 이상에서만 아스트라제네카를 쓴다. 독일도 60세 미만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60세 이상만 쓴다. 심지어 영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나오면서 30세 이하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안 하겠다. 영국도. 그래서 각국이 아마 이제 연이어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어제 이제 긴급하게 오늘부터 이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에 이제 보건교사
젊은 분들이 접종을 받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상황에 근거해서 접종을 일단 유보하고 연기하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그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예외적인 혈전의 드문 사례의 기전은 뭐 독일과 노르웨이 학자들이 이제 뭐 주장하고 있듯이 보통 우리가 임상에서 헤파린을 쓰는 환자에서 가끔 헤파린 유도 혈소판 감소증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전일 것이다. 비슷한 이제 면역 반응의 일환으로 이런 혈소판 감소와 혈전증이 생긴다.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 후에 생긴 항체가 혈소판과 결합을 해서 혈전을 형성하고 혈소판 감소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기전을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연구를 통해서 더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당장 그 우리나라도 여태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60세 미만의 그 총장염증이 꽤 되고 아직 채 2주가 안 지난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지금 접종을 하고 2주가 안 지나서 아직 잠재적으로 이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발생 위험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즉시 전문적인 내과 치료를 필요로 하고 그랬을 때 이제 완치 내지는 후유증을 감소시킬 것이고 이제 사망률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내과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뇌정맥동 혈전, 또 내장 정맥 혈전, 또 폐동맥이나 하지 혈전, 이런 것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것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백신 접종을 하는 의료인이나 접종받는 사람이나 이 증상이 있는지는 숙지하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즉시 내과 전문 치료를 받고 이제 되게 항응고제를 쓰게 되는데요. 이 혈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자, 호흡곤란, 흉통, 이것은 이제 폐동맥 혈전증이 있을 때 얘기죠. 다리 부종, 이건 하지 혈전증이 있을 때고, 지속적인 복통, 이거는 이제 내장 정맥 혈전이 있을 때, 우리 뱃속에 대장, 소장, 뭐 간, 비장 이런 내장 기관으로부터 정맥이 이 혈액이 모이는 것이 이 내장 정맥입니다. 여기에 혈전이 생기면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복통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복통이 가시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뇌 정맥동 혈전이 있을 때는 신경 증상, 뇌에 정맥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뇌로부터 혈액이 이제 배출이 돼야 되는데 혈전이 생기면 막히게 되고 뇌에 부종이 생깁니다. 뇌가 붓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지속적인 두통, 해열 진통제로 안 듣는 중증의 지속적인 두통, 그리고 시력이 흐릿하다, 보이는 것이 흐릿하게 보인다, 이럴 때 이 뇌정맥동 혈전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종 부위 피부 아래 미세한 출혈반,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 받고 그 피부에 미세한 출혈 반점이 있을 때, 이때도 이제 의심을 해야 돼요. 이 혈소판 감소의 한 소견이죠. 혈소판 감소가 되면 출혈이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출혈반이 있고 쉽게 부딪히면 쉽게 멍이 듭니다. 이럴 때 혈소판 감소를 의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는지를 이제 백신 접종자들은 모니터해야 되고, 또 접종하는 의료진은 이런 것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 의무가 있습니다. 숙지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일반인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그 정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서 혈소판 감소와 혈전이 매우 드물지만 예외적으로 발생 가능하다. 대개 30만 명 접종 중에 1명 정도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발생률은 매우 낮지만, 그렇지만 증상을 숙지해야 되며 유사시 증상이 나타났을 때 내과 치료, 항혈전 치료를 받아서 회복을 하고 합병증 발생을 낮춰야 된다.
앞서 유럽의 사례에서는 사망률이 20% 정도였습니다. 이럴 정도로 이 혈소판 감소증이 동반된 혈전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여튼 백신 접종 후 2주 이내에 주로 나타나지만 2주 이후라도 수준의 의심 증상 중 어떤 것이라도 발생하면 응급 내과 치료를 받을 것. 또 각 국가에서 이게 유럽 연합 EMA에서의 이제 레코멘데이션입니다. 권고사항입니다. 각 유럽 각국에서는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의문 사항은 의료인 또는 국가보건당국자에게 문의하도록 일반 국민한테 안내하라라는 어제 그 EMA의 발표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으로 이렇게 뇌정맥동 혈전, 우리가 이제 머리 두개골 안에 이제 대뇌가 있는데 이 뇌로부터 혈액이 나오면 정맥이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맥 중에서 큰 정맥을 뇌정맥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피가 응고가 돼서 피떡이 생기면 혈전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두통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시력이 흐릿하게 나올 수가 있죠. 이럴 때 뇌정맥동 혈전을 의심해봐라,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이것이 이제 내장정맥 혈전입니다. 스플랑크닉 베인 스럼보시스인데 우리 뱃속에 보면은 이 대정맥이 있고 간이라든지 비장, 소장, 대장, 비장인데 여기로부터 혈액이 모이는 것이 내장정맥입니다. 이 내장정맥이 피가 모여서 여기서 대정맥을 통해서 이제 심장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혈전이 생기게 되면은 우열이 되고 피가 순환이 안 되니까 계속 지속적인 복통이 오겠죠. 그럴 때 이 내장정맥 혈전을 의심하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폐동맥 혈전은 대개 폐동맥 혈전은 이 하지의 다리의 이제 정맥의 혈전이 점차 커져가지고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을 거쳐서 폐로 가서 폐동맥에 가서 이렇게 혈전이 확 막혀버리면 폐로 가는 혈액이 차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폐는 우리가 바이탈 오간이라고 해서 폐에서 우리 산소를 공급하고 그 피 속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이게 전신의 혈액선으로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 이 폐동맥 혈전은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거 조기에 치료를 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동맥 혈전에 있는 경우는 호흡곤란, 흉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의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또 하지 정맥 혈전은 우리가 뭐 장단지라든지 하지의 정맥에서 혈액이 이렇게 모아서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가는데 여기에 이제 피떡이 고이면은 혈액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리가 팅팅 붓게 되겠죠. 다리가 붓는다. 물론 다른 이유로도 다리 부종이 많이 있지만 지금 이 하지 정맥, 심부 정맥 혈전일 때도 이렇게 붓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후에 이런 현상이 있으면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혈소판 감소증이 있으면 피부 밑에, 특히 접종 부위 밑에 피하에 이런 그 출혈반, 조그만 미세한 반점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소판이 감소가 되면 출혈이 안 돼서 이렇게 사소하게 부딪혀도 멍이 들고 출혈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견이 있으면 유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의약품청에서 어젯밤에 발표한 매우 드물지만 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에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혈전증 발생 사례에 대한 보고, 유의사항, 또 어떤 경우에 의심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우리나라도 어젯밤에 이제 질병청에서 긴급하게 오늘부터 이제 접종을 시작하는 이 보건교사를 비롯한 젊은 성인에서 아스트라 백신 접종을 일단 중지하고 연기를 시켰습니다. 아마 조만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유럽 여러 나라에서 보듯이 어떤 뭐 55세가 됐든 60세가 됐든 뭐 어떤
연령 제한을 둘 것인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에 있어서의 연령 제한을 둘 것인지를 아마 심의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백신 수급이 원활치도 않고, 백신의 67%가 아스트라 백신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이제 파이자 백신인데, 우리가 그렇게 백신이 여러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여유 있게 지금 확보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이 백신 접종 정책을 잘 여유 있게 짜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잘 백신 확보가 또 무엇보다 중요하고, 있는 백신을 어떻게 최적화돼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 효능은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잘 현명하게 이제 판단을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